저는 이제 그래서 원래 햄버거가 가능한 종목을 어디서 많이 찾냐면 종목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도 투자를 하실 때 그 수급도 자주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투자하시잖아요. 네. 뭐 최근에 좀 세력 매집이 몰린 그런 네. 주식이 좀 있을까요? 저도 이제 하루에 1000여 개의 종목을 네. 최소한 일봉을 쳐가면서 필터링을 해 가다 보니까 저 이제 눈에 이제 자주 들어오는 종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러셀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러셀. 네. 러셀은 이제 중고 반도체 장비 관련된 회사인데 이 회사가 나중에 한번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 2월부터 4월까지 집중 매수하고 이후에 이제 소강 상태. 차후에 이런 종목이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우상향할 때 주목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요런 종목 한번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백금 TNA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레이더 디텍터, 그다음에 무전기, 블랙박스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올 1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매집의 흔적.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매집의 흔적은 저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횡보하는 가운데 대량 거래 윗꼬리. 저는 이런 것들을 매집의 흔적이라고 보는 건데 아까 러셀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그런 걸 엄청나게 많이 보여줬고요. 지금 백금 TNA는 올해 그것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일봉상 지금 신고가입니다. 특히 이제 주봉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대량 거래가 엄청나게 터져 있어요. 여기 이제 빠져나가는 흔적이 별로 없는데 이런 것들 나중에 아마 주가가 포텐이 터질 때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백금 TNA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IPO 또 이슈도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어쨌거나 이 러셀과 백금 TNA 두 종목도 실적과 재무 상태는 둘 다 좋다. 네, 좋아 보입니다. 네. 이거는 세력은 여기는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아닌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기보다는 여기는 거래량의 흔적으로 매집의 흔적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좀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집중 매수한 종목도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7월 1일부터 오늘 방송 촬영 일자까지 한번 봤더니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에는 일단 조선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조선주.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HSD, 엔진, 또 하나오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샀고요. 외국인이 또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 좀 우리가 좀 주목할 게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범퍼레일 관련해서는 독점적으로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샀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 매수한 종목 중에 조금 눈길을 끄는 종목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OLED 제조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그 최기호 계장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팔고 약 9% 이상의 지분을 매집한 회사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제 또 하나 최근에 3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연속 동시 순매수한 종목도 한번 봤는데 거기 봤더니 이제 SK 렌터카,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을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최근 3일 동안 연속 순매수한 것도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 어쨌거나 개인이 매수한 것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 우리가 또 상당히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도 좋아 보이고 외국인이 연속 5일, 기관이 연속 5일 일정한 양을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또 그런 종목도 한번 주목해 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외국인하고 기관은 뭐 예를 들면 뭐 20% 30%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주목해서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인하고 그 기관이 지금 이제 우리 웅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20% 30% 수익률을 내고 파는 게 아니라 약간 이 사람들도 좋으면 샀다가 안 좋으면 곧바로 팔아요. 어찌 보면 기관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고 외국인은 그냥 바로 돌아서 버리는 그런 부분들. 기관 중에서도 뭐 연기금 정도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잘 매수하는 것 같고 나머지들도 이를테면 뭐 사모펀드나 금융투자나 이런 데도 돈이 되면 또 곧바로 수익을 확정짓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다만 사실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이를테면 큰 물량을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 그 회사의 어떤 비전, 정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계략적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가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어쨌거나 실적과 추세가 좋냐 그러면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실적과 추세가 안 좋은데 그냥 외국인이나 기관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런 수급적인 면 외에도 주식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대표님만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벌써 이제 투자한 지 오래됐는데 저만의 이제 주식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의 체크리스트에서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은 일단은 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일봉을 가장 많이 보죠. 일봉을 가장 많이 보고요. 일봉에서 이제 일단 우상향이라면 우상향이 아니고 하락 추세다, 하락 전환이다. 그러면 뭐 과감하게 제거, 과감하게 제거고요. 우상향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실적과 재무 상태가 좋냐 체크하고요. 실적이 좋고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면 그 다음에 옵션으로 수급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옵션이고, 그다음에 이슈는 꼭 체크를 해야 되겠죠. 나쁜 이슈나 또 좋은 이슈나 공시가 또 있는지 여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나 기업 설명회가 자주 나오는 회사. 이런 종목 상당히 좀 주목하는데,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나왔던 종목 중에 좀 잘 가고 있는 종목이 뭐 한국콜마, 네. HK 이노엔 뭐 이를테면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증권사 리포트 중에 시가총액이 큰 것은 그냥 버리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뭐 SK 하이닉스에 대한, 카카오에 대한 이런 거 버리고 우리 중소형 개별주 중에 아까 뭐 SL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나온다거나 또는 이제 IR을 좀 자주 하는 회사.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IR을 자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오히려 IR을 자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과 재무 상태가 좋은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은 좀 주목해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추세가요. 네. 하루 만에 막 꺾이고 이런 것도 있나요? 하루 만에 꺾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지난번에 제2의 하한가 사태. 그냥 잘 가고 있다 한 방에 하한가. 그럼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거죠. 그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죠. 특히 고점에서 하한가다.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다. 그럼 무조건 팔아야죠. 개인적으로는 뭔가가 터진 거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일 애매한 게 뭐냐면 차라리 정확한 이슈가 있어서 상한가를 쳤거나 정확히 안 좋은 이슈가 나와서 하한가를 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치거나 하한가를 치면 그때가 가장 난감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어쨌거나 고점에서 장대 양봉 매도 타임, 고점에서 장대 음봉 매도 타임. 그러니까 고점에서는 둘 다 매도 타임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텐베거 네. 기대되는 주식도 있으실까요? 근데 실제로 이제 텐베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네.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네. 근데 또 아예 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서 저는 이제 그래서 원래 텐베거가 가능한 종목을 어디서 많이 찾냐면 52주 신고가 종목에서 많이 주목합니다. 52주 신고가 또는 역사상 신고가 종목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역사상 신고가 종목은 그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할 때 한 번 정도 사시면 그 다음에 한 20-30%를 오히려 쉽게 먹을 수도 있다. 그런 점 한번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종목 중에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언급했던 종목 중에 이수페타시스, 예전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제가 이제 언급하진 않았고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텐베거 같던 종목들이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제가 사실은 한 2,000원대부터 언급했던 원택, 그 다음에 비올, 감성 코퍼레이션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텐베거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유는 텐베거가 가는 종목, 앞서 얘기한 이수페타시스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수페타시스가 원래 계속해서 적자였던 회사예요. 근데 흑자로 턴 어라운드 되고 그 다음에 실적이 포팅 터져버렸죠. 그러면서 트렌드하게 DDR5 등등 그런 종목 중에서 놓고 본다면 원택이 원래 적자 회사였었어요. 그리고 턴 어라운드 실적이 포텐. 감성 코퍼레이션도 적자, 턴 어라운드 올해 실적 포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오히려 텐베거는 그냥 잘 가던 회사가 텐베거를 가기보다는 적자였는데 기술력은 있었는데 어느 순간 턴 어라운드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적이 포텐이 터질 것 같다. 그런 종목을 여러분 스스로가 발굴해서 찾아낸다면 저는 오히려 상당히 텐베거에 근접한 수익을 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막 좀 면상되는 몇 개 기업이 있는데 루닛 같은 경우. 루닛. 적자에서 지금도 적자인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도 적자인데 루닛은 제가 아는 아마 상장회사 중에 임원들의 스펙이 가장 좋은 회사입니다. 루닛도. 근데 이제 어쨌거나 미래가 제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회사를 못 사는 거죠. 적자 회사니까. 그러니까 저는 적자인 회사를 언제 사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적자인 회사를 한번 사봤던 적이 있었던 게 어떤 회사냐면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가 이제 적자에서 적자폭이 대폭 감소했어요. 이를테면 매출액은 증가하는데 가령 뭐 적자는 100억, 만약에 100억에서 한 2억밖에 기록을 안 했다. 그때부터 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키트 다음에 턴 어라운드, 그 다음에 포텐 터진 거니까. 그래서 제가 당시에 아마 바이오니아를 아마 18,000원, 20,000원대 사가지고 저는 이제 한 거의 뭐 3만 원 전, 28,000원대 팔았었는데 그 회사가 아마 거의 6만 원, 8만 원 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실적이 정말 좋아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나서 사야지 그냥 막연히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이제 루닉 같은 회사도 저는 잘 모르지만 어제나 반드시 턴 어라운드가 되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좋을 텐데 만약에 턴 어라운드가 안 된다면 저로서는 못 사는 거고 네. 그것은 이제 각자 알아서 판단해서 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혹시 네. 동전주 투자도 하시나요, 대표님? 제가 이제 예전에 동전주를 뭐 저도 한 번은 사본 적이 있었고 네. 저도 예전에 DB를 사본 적이 있었고요. 어. DB를 사본 적이 있었고 제가 이제 예전에 동전주 많이 언급을 했었었고 이제 지금은 전부 다 지폐주에 등극이 됐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 수강생이 저한테 메시지가 온 적이 있어요. 커피 한 잔 보내면서 네. 교수님 크리스탈 신소재 이게 이제 제가 800원대 언급했던 건데 얼마 전에 한 3,000원, 4,000원 갔었던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동전주에 대해서 한번 또 공부를 해봤더니 두 개의 종목이 지폐주 갈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하나는 국동, 국동은 니트 의류 수출하는 회사고요. 하나는 폴라리스 우노, 가발용 원사 생산 개발 및 판매 회사인데 이 두 회사는 동전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적과 점수 상태는 좋다. 그래서 조만간 지폐주로 등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야, 그렇군요. 네.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대표님 이런 주식을 발견한 다음에 바로 사세요? 그렇진 않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주식 매수 타이밍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시장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제 저는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모두 없어질 때 저는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는 건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인 우상향,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좀 매집의 흔적, 또 실적이 포텐이 터질 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이제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 교수님이 추천하는 종목은 나중에는 꼭 가더라. 근데 오히려 설 교수님이 처음 추천할 때 뭐 추천이라기보다는 이제 언급할 때는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설 교수님도 모르게 일주일에 또 한 달에 한 2번, 3번, 4번 언급하는 종목들이 나온다는 거죠. 교집합으로. 그런 종목들은 꼭 가더라. 그래서 그런가? 저도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나도 모르게 유튜브나 강의에서 여러 번 언급하는 종목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그런 종목을 한번 사보자. 그래서 그런 종목 샀더니 좀 더 잘 가더라.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1000개를 보시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좋고 한 그런 종목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에로티 백큐ම් 이런 종목은 제가 이제 16,000원, 7,000원부터 근데 얼마 전에 또 2만원 거의 5, 6,000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계속 보면 좋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너무 기울기가 급해지면 이제는 좀 팔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이수페타시스가 제가 이제 우리 그 주식 프리패스반에서 11,000원대 언급했던 종목이에요. 한두 달 전 됐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냥 곧바로 갔어요. 4만 원대까지. 4배 곧바로. 근데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예전에 이제 5,000원대부터 계속 이제 언급했던 종목이니까. 그래서 관심 있게 보자. 뭐 사라는 게 아니라 관심 있게 보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상향이니까.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우상향 좋았는데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거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앞서 얘기한 제가 이제 원택 같은 경우가 제가 예전에 이제 외부 강의 가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원택이에요. 미용 의료기기 2,500원, 3,000원대. 저희 이제 선배들도 가령 한 3,000원대, 한 1억 원어치, 또 2억 원어치 한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들도 한 1,000원 먹었죠. 그러면 30%가 좀 넘는 거죠. 잘 파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12,500원. 열받아 하지만 이건 결과론이에요. 주식은. 지금에 와서 그럼 차라리 아까 얘기한 에코프로 이런 것들. 예전에 이제 에코프로가 어떤 날 화재가 났었어요. 그래서 65,000원까지 떨어졌는 회사예요. 그때 샀더라면. 지금 그런 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쓸데기 없는 생각이 있어요.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분은 33%의 수익을 냈고 익절에 대한 기준이 왔기 때문에 잘 팔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익절과 손절에 대한 기준 잘 잡으셔가지고 도달하면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어야 된다. 버튼을 못 누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을 매도를 했잖아요. 그럼 또 찾으면 나오나요? 나오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실적이 좋은 종목이 거의 우리 상장사 종목이 만약 2,500개라고 한다면 한 1,000여 개의 종목은 실적이 다 좋아요. 흑자기죠. 물론 이제 그 중에서 만약에 이제 최근에 조만간 2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증가한 기업들이 또 한 1,000개 나올 거예요. 근데 그냥 한 2% 증가, 2% 증가 이런 거보다는 20%, 80%, 100% 증가 이런 것들은 한
100에서 한 200개 나와요. 100에서 200개.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종목에서 계속해서 종목이 나오죠. 추세만 좋아진다면. 그러니까 항상 실적이 좋은 종목 놓고 계속해서 엔터 때려가면서 일봉 보고 추세가 좋으면 사는 거고 추세가 나쁘면 사지 않는 거고 추세가 좋았다 급등하면 파는 거고 이렇게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걸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웅달 책방의 구독자분들도 스스로가 그런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잘 찾아서 이제 스스로가 자신 있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뭐 저 같은 스피커들의 이야기는 단지 참고 자료, 단지 참고 자료고 종목을 제가 같은 사람이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고 사면 안 되죠. 본인 스스로가 필터링을 해서 맞아요. 좋다면 사는 거고 안 좋다면 안 사는 거죠. 나중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가지고 손해봤어.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말하실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죠. 네. 본인이 책임도 못 질 건데 네.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남 탓.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아. 모두가 본인의 책임이죠.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 네. 요즘 AI 시대가 열렸다고 해서 AI 좀 여쭤보고 싶은데 AI 관련 기업 중 눈여겨보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AI 관련주 중에 제가 최근에 이제 눈여겨보고 많이 언급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로봇주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게 큐렉소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아. 큐렉소. 큐렉소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은 2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됐어요. 네. 일단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의료 로봇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인공관절 수술 로봇, 또 척추 수술 로봇, 보행 재활 로봇 등이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2019년도에 처음 개발한 의료 로봇에 대해서 국내 식약처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 매출액이 15억 원에 불과했던 것이 의료 로봇 매출액이 작년 약 234억 원으로 와. 급증했습니다. 네. 그만큼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큐렉소 같은 종목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여전히 올랐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이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어. 추세는 좋은데 네. 아직까지는 많이 오르진 않았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많이 올랐다 하면은 이제 조정 눌림목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알체라. 알체라는 이제 인공지능 AI 영상 인식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요 회사가 이제 안면 인식 기반의 결제 시스템 구축, 또 모바일 뱅킹, 또 신분증 확인 등에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원격 의료, 그다음에 임상 시험 등에 사용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등도 공급을 한다. 다방면에 상당히 유용한 관련주라고 보여지는 게 알체라인데 리포트 나오고 있는데 약간 아쉬운 것은 이 회사가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약간 아쉽다. 그래서 네. 이런 종목은 이제 나중에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될 때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 여전히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 상당히 좋은데 저는 이제 이런 종목은 이제 나중에 턴어라운드가 될 때부터 좀 저는 관심을 갖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적자는 아예 안 사시는 거군요. 적자는 거의 사질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적자인데 추세가 너무 좋고 재무 상태가 너무 좋다면 사볼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저만의 어떤 그런 이제 툴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걸 깨기 시작하면 또 좀 약간 불편해지는 거니까 항상 실적은 흑자 전환 또는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을 위주로만 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 적자에서 턴어라운드 실적이 발표되는데 네. 그때 들어가도 늦진 않나요? 늦진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바이오니아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나서도 매수했는데 그 이후에도 뭐 두세 배 이상 더 간 거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예상으로 이미 주가는 한 번 이제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데 오히려 2분기 실적이 정확하게 좋아진 종목들이 또다시 3분기, 4분기에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흑자를 냈던 회사가 흑자를 낼 가능성이 높다. 적자를 냈던 회사가 흑자로 전환되기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자 지속이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흑자를 냈던 회사들이 또 흑자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이야기하는 흑자는 과거의 실적 아니냐, 미래의 실적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주가는 선행으로 나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미래의 실적을 알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실적을 알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굳이 따지자면 금감원의 전자공 시스템에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정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 예상치가 나온다든지 이 정도밖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저한테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고 또 그것이 뭐 이를테면 정확하게 공시를 해야 되는 또 그런 양이 아니라면 공시도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과거부터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졌던 종목들을 위주로 하면 거의 뭐 맞을 확률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또 AI 기술이 네. 또 다양한 분야로 쓰일 수 있잖아요. 네. 혹시 또 있으실까요? 저는 오히려 이제 교육
교육 분야가 AI 기술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YBM넷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YBM넷. 이 회사가 이제 국내 e-러닝 산업을 개척하고 선도해온 온라인 교육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온라인 교육 및 테스트, 디지털 컨텐츠 판매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학습 프로그램인 이미 아이러닝 운영하고 있고요. 국내 최고 권위의 영어 교육 학회로부터 학습 효과를 공식 인증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이고, 이 회사가 이제 2023년 3월 기준 380만 명 이상의 패밀리 회원하고 470여 개의 B2B 회원사를 확보한 것은 상당히 강점이다. 백그라운드도 탄탄하니까 그러네요. 상당히 미래 가치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또 실적 관점에서도 좋습니다. YBM넷도.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애플도 AI 경쟁에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옛날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약간 진부한데, 국내에서는 삼성이 만들면 삼성이 하면 다르다.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외국에서는 애플이 하면 애플이 만들면 다르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그만큼 애플의 파워는, 브랜드 파워는 정말 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이제 애플의 GPT 참전으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오픈 AI, 챗 GPT 등과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이제 거기에는 정말 많은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뭐 MS, 뭐 테슬라, 메타 등등. 예.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는 애플의 강점은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생산하고 있기도 하고, 시장에서는 이 애플이 완성도를 상당히 중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애플의 GPT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진짜 AI 하면은 제가 앞서서 말씀해주신 그런 국내 기업들도 주목해야 하지만 사실 빅테크들이 다들 이 전쟁에 참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혹시 좀 눈여겨 보시는 그런 기업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저도 이제 지난번에 오픈 AI, 챗 GPT 관련해서 이제 여전히 잘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원래 미국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데 제 주위에 미국 투자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이제 그 GPU 관련주, 엔비디아, 엔비디아를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 엔비디아가 원래 이게 나오기 전에는 거의 적자회사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완전히 지금 엄청 올랐어요. 어마어마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있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러면 또 엔비디아랑 연관된 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괜찮은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AI 기업들 기본적으로 이제 누가 더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느냐 여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저는 이제 어부지리로 이러한 경쟁이 반도체 기업들한테 동반 수혜를 좀 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도 상당히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유자금 있으시면은 어떻게 하시겠나요? 저는 아마 그냥 지금 또 여전히 한 5천만 원은 주식으로 들어올 것 같고요. 5천만 원은 좀 당분간은 현금으로 보유를 해서 아마 추이를 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5천만 원은 아마 저희 두 딸 아이한테 소형 오피스텔을 하나 낙찰을 받아서 아마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현금 5천만 원으로 경매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걸 한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김포에 한번 다녀왔는데 이 정도로 낙찰받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진짜 맞아요. 교수님께서 또 경매 전문가시긴 한데 지금 경매 시장도 괜찮나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나쁘지. 시장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다시 좀 매물이 조금은 줄어든 그런 양상도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주식 5천만 원은 좀 앞서서 그 설명해주신 그런 중소형주의 추세가 좋고 살아있는 이런 기업들 실적 좋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종목은 이제 제가 외부에서 언급하지 않은 종목으로 저만의 종목으로 항상 페어플레이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정말 어쨌거나 저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에서도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식 영상을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해보니까 주식 투자가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 아무리 공부를 해도 또 아무리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스스로 좀 느껴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본인 스스로가 자생력 있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종목은 우량주만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과 재무 상태, 수급, 이슈, 추세가 좋은 종목을 위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익절과 손절에 대한 기준을 잡고 꼭 거기에 도달하면
매도 버튼을 누르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주식을 샀는데 30% 손해봤어요. 반토막 났어요. 이런 분들은 이런 기준이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러면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를테면 오늘부터라도 나는 내가 산 가격 대비 20%가 올라가면 20% 넘는 순간 과감하게 매도 버튼을 누른다. 또 내가 산 가격 대비 5% 떨어지면 또는 5일선이나 20일선 깨지면 매도 버튼을 과감하게 누른다. 실천해야만 한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춘한 캠퍼스의 설춘한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